경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열 해설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격유혈하고 간유혈하고, 그 다음에 담유입니다. 조금 놓쳤는데, 족태양 방광경의 격유, 간유, 담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혈들이니까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유입니다. 격유. 격유 자리는 우선 그림 보면은 지향 옆에 있죠, 그죠? 지향 옆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혈회 자리입니다. 피하고 그러니까 혈과 관련이 깊고, 북신에서는 제7, 제8 흉추, 극돌기 간 바깥쪽으로 1.5촌에서 취한다. 그래서 여기서 1.5촌입니다. 그리고 WHO는 상배부 제7 흉추 극돌기 하연과 같은 높이, 후정중앙선, 그러니까 후정중앙선 바깥쪽으로 1.5촌.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행하고 일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풍 선생이 하는 것 중에 일행, 2행, 3행이 있습니다. 일행은 0.5촌입니다. 여기서부터 0.5촌. 협척혈이죠, 거의. 그리고 그 다음에 2행이 이제 유혈이고, 3행이 이제 각각의 또 3행의 혈자리들이 있죠. 그렇게 우선 보충 설명을 드리고, 주치입니다. 그러니까 격유의 주치, 헐력이라고 하는데, 딸꾹질을 헐력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경막은 서양에서 말하는 횡경막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실제로 딸꾹질은 격유를 침하거나 가볍게 지압하는 것으로 멈출 때도 있다. 딸꾹질, 즉 횡경막의 경련을 격유로 고치는 것 자체가 횡경막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요 내용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주입니다. 주. 상격 속폐, 이제 상격 속폐라는 말인데, 격은 경막을 말하지만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횡경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상초에는 심과 폐가 있다. 이들은 장부 중에 고기하고 청정한 위치에 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고기하고 청정한 장부입니다. 한편 중초, 하초에 있는 위, 비, 대장, 소장 등은 음식물을 수곡 정미의 기로 바꾸는 일을 하고, 상초에 있는 청정한 이장이 음식물에서 나오는 탁기를 받지 않도록 경막이 가로막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청정한 거기 때문에 격이 하는 역할은 이 밑에 있는 탁기들을 갖다 위로 안 올라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게 동양의학적인 발상입니다. 유경에 경막야, 인유, 경막, 심폐지하, 전제, 구미, 후제, 11추, 주의, 상착, 소위, 차격, 탁기, 이렇게 지금 한 내용들이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 경막은 전면에는 구미혈, 후면에는 12추, 즉 척중혈 근처에 부착되어 있고, 경막과 서양의학에서의 횡경막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나 공통점도 있다. 경막은 12추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척중혈입니다. 경막은 상초의 심폐와 오탁, 그러니까 더럽고 흐림의 장기인 기타 장기를 나누는 경계가 된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때 좌우의 격유 중 앞통이 있는 쪽에 힘껏 세게 사법을 가하면 금방 멈춘다. 그러니까 세게 눌러주면 멈춘다. 약간 놀랐거나
많이 먹어 나오는 딸꾹질에는 잘 듣는다. 그렇죠? 그러나 죽기 직전에 나오는 허성 딸꾹질에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죽기 직전에 딸꾹질을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효과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혈과 관련되는 질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혈회이기 때문에 혈과 관련되는 질환입니다. 그 격유가 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동양의학의 독특한 생각이다. 특히 상초에서의 혈어 현상, 상초에서의 혈어 현상이나 그다음에 간혈어에서 오는 눈질환의 경우 때로는 간유보다, 그렇죠. 눈은 간유죠. 근데 간유보다 격유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중초보다 위에 있는 상초에서의 혈허, 특히 혈어, 그 다음에 어혈 등은 사법으로 고친다. 격유는 비유, 그 다음에 위유 위에 끝자락, 그 상한에 있는 유혈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비유하고, 그러니까 먼저 격이니까 여기 비유 쪽에 맨 끝자락에 있는 유혈로 볼 수 있다. 비위의 이상으로 명치, 구미에서 가슴에 걸쳐 막힌 듯이 답답한 증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이 허실을 보사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 한약으로는 반야사심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반야사심탕은 중초에서 비위의 승강작용이 실조되면서 위로는 토하고 아래는 설사를 하는, 이거 톡사강난이라는 증상이죠. 톡사강난이라는 증상에 쓴다. 이 경우 격유의 반응이 나타나고 또 이를 치료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 반야사심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격유입니다. 근데 이런 토사강난을 하는 경우에 격유를 갖다 만져봐 가지고 반응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이 있으면 거기를 갖다 치료를 해주면 그 토사강난이 멈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두라. 더불어 상초, 그 다음에 습담의 치료혈이기도 하다. 상초, 습담의 치료혈이기도 하다. 시코쿠 지방에는 폐유와 격유 혹은 심유를 가한 천식등법이 있다. 이는 꽤 기발한 배혈이다. 격유는 습담을 통하게 하고 폐기를 조정하기 위해 폐유나 심유를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격유는 그 습담을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때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일본 전국에는 뭐 이건 일본 얘기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홍법 대사라는 유명한 승이 스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법 대사 뜸이라는 뜸이 있습니다. 과 같은 다양한 명구법이 있는데 북신의 방식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북신의 방식을 먼저 공부를 하고 각 뜸법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 응용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뜸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왜 하는지 우선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해서 왜 썼는지를 갖다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북신의 방식이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명가의 전통적인 뜸에는 의외로 좋은 배열이 있으므로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 격유는 습담병을 치료하는 중요 혈자리로서 특히 중초보다는 그 위에 있는 상초의 습담을 없애는 거담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격유는 응용 범위가 넓다. 내용에 따라서는 폐암과 같은 암을 조정하려면 격유를 쓴다. 폐암에 격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특효라기보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봤을 때, 그러니까 폐암에 격유를 쓰면은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다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량혈하고 지혈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갖다가 시원하게 해주는 거하고 지혈하는 건데, 이것은 혈회이므로 혈과 관련이 있는 질환을 치료한다. 사람의 몸에는 혈과 관련이 있는 혈로서 격유, 혈회, 삼음교, 공손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혈과 관계에 있는데 실로 중요한 혈자리들이다.
영혈분으로 열이 들어가 박혈망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피를 쏟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는 경우에 청열, 양열, 지혈로 매우 중요하다. 청열에는 기분의 열을 식히는 정열 해독침을 쓴다. 양혈, 지혈은 삼음교, 공손, 혈해, 격유로 하며 반응이 잘 나타나는 것을 쓰면 아주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혈들이 피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응을 살펴서 그 중에 가장 반응이 잘 나타나는 혈자리를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의외로 뭐 항상 이분 얘기하는 거는 뜸이라는 건 간단하다,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떤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격유는 중초 위쪽으로 어혈이 있거나 혈어와 간울이 겹칠 때, 간울 겹칠 때 지향에 준하여 쓴다. 어느 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다는 병리나 병태를 파악해야 비로소 내가 말하는 궁극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대자침입니다. 여기는 횡자가 아니고 직자이다. 직자이다. 침은 5번에서 10번. 그래서 0.25에서 0.35를 쓴다. 깊이는 대개 3푼에서 5, 6푼이고 3푼이면은 3, 3은 9니까 1cm 정도요. 1cm에서 1.5cm 정도. 뭐 2cm까지도 넣는 거죠. 경우에 따라 1촌 정도도 자침한다. 1촌은 3cm입니다. 당연히 너무 깊으면 안 된다. 자침의 깊이는 환자가 뚱뚱한지 말랐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마른 사람의 경우는 1촌도 위험하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 심자하여 사기를 치료하는 것은 중병을 고치는 데 중조하다. 앞으로 공부할 5장 6부의 유혈을 심자하여 습담이나 어혈의 사열에 있는 사기를 없애면 암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요거 중요합니다. 밑줄이에요. 사실은 밑줄을 안 걷는데. 그래서 전암 상태, 암 전 상태나 자궁내망증, 그 다음에 초콜릿 낭종, 난소 냉증, 낭종, 그 다음에 일반암 등의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응용입니다. 최근 발견한 사실인데 저산소 뇌증으로 뇌의 발달이 미진한 경우, 이게 저산소 뇌증이 이제 어린애가, 그러니까 말이 늦고 그다음에 성장이 늦고 목들 못 가누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나온 얘기인데, 근데 격유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격유가 실이고 자격유가 허인 경우에는 그 균형을 잡는 것만으로 손을 전혀 들어 올릴 수 없던 아이가 손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뇌증 때문에 전혀 이 거동이 불편한 아이를 치료를 했는데 잘 고쳐졌다는 얘기가 앞에서 에피소드로 나옵니다. 간유입니다. 혈자리는 북신의 제9, 10 흉추 극돌기간 바깥쪽으로 1.5푼에서 취한다. WHO는 상배부 제9 흉추 극돌기 하연과 같은 높이, 후 정중선 바깥쪽으로 1,5푼 주치입니다. 심간의 병증, 앞서 심신이 태양, 즉 해라면 해시계의 그림자, 즉 해시계의 바늘은 간원이라 했다. 의학학에서 심신과 간원은 표리일체를 이룬다. 따라서 간이 탈라면 심도 관련된다. 중의학에서도 심과 간의 병증은
피 겹쳐지고 이들의 중복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심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의 대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깔보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이나 심신을 움직여 간혼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의 대주이기 때문에 다른 장보들이 이 심신을, 그러니까 심을 깔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간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간울은 우측, 실, 좌측으로 나타난다. 간울이라는 게 있죠. 간울. 그러니까 간울. 그래서 간이 이제 그 상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간울로 돼서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이 실하고 왼쪽이 허로 나타난다. 간유는 물론 간열 부족이나 간음 부족에도 듣지만, 현재는 보침보다는 사침 중심으로 만성 소모성 질환과 같이 중한 것. 이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는 거는 그 암이 굉장히 오래된 만성암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소모돼 가지고 점점 이제 뭐라 그러니까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는 그런 병들을 그와 같은 중한 것. 그리고 아무리 해도 사지 말초로 간기가 내려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간기가 이 사지 말초로 내려가지 않는 것 등에는 간유에 직접 일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유에 일침만 하면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때 간유에 직접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만성화되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성화되면 간유보다는 오히려 담유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내가 극도리를 잘못 세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담유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담유를 공략하면 간유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병이 아주 심해지면은 담유로 내려갔다가 그 담유를 고치잖아요. 그럼 다시 간유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간유에 나타나는 되돌아간다. 이는 임상적으로 얻은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임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 알아냈다는 얘기죠. 따라서 담유도 간유와 거의 같은 작용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담유 쪽이 조금 더 병이 깊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은 혼을 좋아한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유명한 영능자. 그러니까 이거 저기 뭐야, 예지몽을 본다는 사람을 간유 일침으로 고친 적이 있다. 이 에피소드는 군데군데 나오는데 간유 일침으로 고쳐졌어요. 근데 그 결과 영감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용한 무당이었는데 그 무당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화를 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건강한 사람의 몸으로 회복되면 영감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영감이 병이나 착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분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병이다. 진정한 예지몽이라면 몸이 나아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은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고쳐졌다고 해가지고 그 용하던 그게 이 예지몽이 없어졌다는 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는 생각이죠. 그 사람은 영적 능력이 없어졌다고 크게 화를 냈지만 단순한 병이었기에 침으로 고친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유혈은 혼을 주하고, 혼과 신의 관계에는 혼은 무의식, 그 다음에 신은 의식에 해당된다. 따라서 헛소리를 하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마당을 쓰는 목유병은
혼의 문제이다. 유경 장상류의 신이 어두우면 혼이 어지럽고 난하고 그 다음에 신이 밝으면 혼이 안정된다는 설명이 있다. 이어져 있으면서도 이어져 있지 않는 음양관계인 것이다. 이게 아까 해식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에 폐경에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의학적인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서로 이제 표리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그 음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광소 상태는 대부분 심과 간에 열이 가득 차서 발생한다. 아주 간단한 것이라면 소택 하나로 효과가 있으나 심유, 간유로 청열하는 것도 중요하며 아울러 수정혈로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수정혈은 굉장히 여러 병에 잘 듣는 자리입니다. 정혈이.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실 테마가 나옵니다. 노인의 치매와 의식장애에 관한 일화를 얘기하겠다. 어떤 환자가 60대에 천식에 걸려 병원에 다녔는데도 고쳐지지 않은 것을 내가 2, 3년에 걸쳐 고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최근에 내원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입원했던 것이다. 입원한 병원에서 침이 좋으면 치료를 받으라고 허락을 해주어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그 환자를 반년 정도 치료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에 다니던 환자였는데 그러니까 안 나와서 왜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더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그 침을 치료받고 있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침에 대해서 서양의학하고 이게 배려가 없으니까 그 침 치료를 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쪽에 왔었다는 거죠. 결국 이 병의 중심은 신과 혼의 문제였다. 신과 혼이 불안정하여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장애로 쓰러진 것이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몽롱한 상태에서 몸을 닦거나 병원 내에 이동을 위해 휠체어에 태우려 하면 본인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비몽사몽이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환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공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데미지를 많이 먹었죠. 네, 몰라서 무서워했다.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의식이 또렷해져, 지금은 의식이 또렷해져 그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 이 상태가 굉장한 트라우마였던 모양이에요. 이와 같이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은 신과 혼의 문제이다. 반년 동안 주로 쓴 혈은 100회 1번이었다. 100회 여기에만 침만 넣은 거예요. 100회만 주로. 가끔 후계나 신문을 쓰기도 했다. 이거 이제 심과 관련되는 거죠, 그죠? 심과 관련돼서 쓰기도 했지만 거의 100회였으며 대개 2번 0.18이니까 우리 쓰는 표준 침보다는 약간 가는 거죠. 3분 정도 유침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치료하면 100회에다가 침 꽂아가지고 3분 동안 유침해둔 것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 정신이 꽤 또렷해져 다양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표현할 수 있다. 주치의가 상태를 물으면 완벽하다거나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답한다. 침은 신과 혼이 관련되는 것을 움직이는데 이에 크게 관여하는 것이 간유혈이다. 그렇죠? 혼을 움직입니다. 간은.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간경습열이 있습니다. 간유로 간경습열도 고칠 수 있다. 탕액으로는
용담, 사간탕이 좋다. 간경습열은 간울이 있는데도 과식을 하여 습담사가 엮이거나 습열사가 더해질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습이라는 건 그거죠. 잘 먹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름지게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간경섭열에 그러니까 습담사가 가해져서 발생하는 것이다. 간경습열의 경우 간경상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부, 전음부, 후음부가 가렵거나 이곳에 습진이 생기기 쉽다. 요 부분에 습진이 생긴다. 습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런 거고, 간혈 부족에 의한 시력 저하. 이게 나이 들면은 눈이 침침해지는 건 다 이겁니다. 거의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혈 부족에 의한 시력 저하, PC의 장시간 사용으로 간울에 간혈 부족까지 겹쳐 쉽게 피로해지는 눈, 빛을 볼 때 눈이 부신 증상 등은 간혈을 쓰는데 간울을 제거할 뿐 아니라 간혈을 보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간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간기허나 신기허가 겹친 경우에도 간유는 매우 유효하다. 그러니까 주로 신기허죠. 신기허인데 이제 이것들이 다 연계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눈이 침침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백내장이 좀 생기기 쉽게 된다는 것들 다 그런 겁니다. 자침입니다. 이 혈자리에 자침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뭐 재미있는 얘기인데 표제부 그러니까 표제부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거나 하는데 천천히 계속 찔러 들어가면 마치 물 위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면 확 번지는 듯한 사기가 사라진다. 이어서 기육적으로 5분 정도 들어가면 자입해 들어가면 이번에는 습담이나 사열이 나타난다. 사열의 경우는 침을 붙잡아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침이 이게 들어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꽉 잡히는 것 같은 이걸 갖다 하는 거는 열입니다. 열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되기도 한다.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끈적끈적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느낌은 뭔가 오죠. 감이. 그거는 더욱 깊이 잡으면은 뼈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요거는 습에 부딪힌 겁니다. 끈적끈적한 거는. 끈적끈적한 습이 있으면은 끈적끈적한 느낌. 그거는 이제 침을 좀 놓아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이 없는 사람은 뼈라고 느끼지만 뼈도 아니고 연골도 아니다. 이것은 완벽한 어혈사기이다. 그러니까 어혈에 부딪히면은 요번에 돌처럼 이렇게 딱딱한 거예요. 딸그락딸그락 하는 게 딸그락딸그락. 그래서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침에 전해져 오는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혈사는 마치 경석 물에 뜨는 그 가벼운 돌이 있습니다. 그거를 침을 찌르는 것 같은 퍼석퍼석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그 뭐 석회석 이렇게 덩어리진 거 그런 걸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네, 그 다음에 표면만 물렁하고 속은 단단한 일본의 정월에 먹는 인절미 덩어리에 침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표면은 물렁하거나 그 안은 단단하여 침으로 간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절미인데 인절미가 조금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거에 이렇게 침이 닿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일단 뭐 어쨌든 간에 부딪힌다는 걸 갖다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참 자침해도 더욱 끈기가 더해지는 것은 어혈에 열이 엉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침을 갖다가 찔러가면서 그 느낌에 의해서 이 지금 사기가 어떤 건지를 갖다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 느낌은 그 형상 그대로예요, 사실. 열이 있으면 이렇게 붙잡고, 그 다음에, 사기가 있으면은 이게 침이 잘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간다고요. 이게 저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침을 앞으로 이제 임상을 하시더라도 침을 찌를 때 천천히 찔러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느껴보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이 순서를 보면은 맨 위에 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혈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의 깊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분까지 찔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기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혈이 엉켜 이런 경우에 두 가지 해결 방법이다. 어혈에 엉켜버리는 경우에 두 가지 해결 방법이다. 근데 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침을 꽉 붙들어는 거죠. 하나는 그대로 한참 유침해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고 침이 그러니까 꼼짝을 안 한다든지 안 빠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제일 그거 한 게 안 빠지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 전에도 들어왔던데 침을 뺄 수 없게 되기 침이 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간유의 상하 1촌 정도의 위치에 혈자리에 5번 침을 썼다면 5번 침을 자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찔렀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1촌 정도 떨어지는 데다가 침을 하나씩 똑같은 크기의 굵기에 침을 갖다가 찔러두면 이게 빠지죠. 그건 실제로 그렇잖아요. 많이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가 흩어져 침을 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유침을 하여 사기가 빠지면 괜찮으나 오히려 더더욱 사기가 모인다면 한번 뽑았다가 다시 자침을 하기를 반복하면 이런 어혈사가 있어도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뺐다가 다시 넣고 또 완전히 뺐다가 다시 넣고 그렇게 해서 어혈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침이 상하여 침체가 빳빳하지 않게 되므로 찌르기 어렵게 되는데 새침으로 바꿔서 반복하면 완고한 사기도 사라진다. 간유는 실을 사하면서 간혈을 보하는 작용이 있는 혈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유 근처라면 직자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상배부에서 격유까지는 직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유까지 내려오면 혈도 깊어지고 심자해도 된다. 그러니까 깊이 찔러도 된다.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간유의 이상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표면이 딱딱해진다. 더욱 오래되면 깊은 곳까지 딱딱해진다. 딱딱한 정도로는 돌, 경석을 찌르는 같은 느낌이 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는 습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오히려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된다. 이거 허한 거죠. 침에 텅 빈 것 같이 느껴지면 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위치에다가 딱 그 유침을 하면은 기가 모여서 허가 보호가 됩니다. 천자하여 유침했을 때 침이 더 깊이 들어가거나 반대로 심자하고 유침했을 때 침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임상에서 자주 경험하게 하는데 이는 혈자리가 침을 잡아당기거나 밀어내기 때문이다. 이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뭐 깊이 넣어놨는데 계속 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천돌, 네? 이거 침 넣어놓으면 점점 빠져나와서 나중에 빠져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요만큼 넣었는데 이제 다들 깊이 넣으시니까 그걸 못 보시는데 한 반점 넣어놓으면 이게 들어가서 점점 어떤 심한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그 침병이죠. 침병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빠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안 빠지는 거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침을 빨아들이는 것은 전기가 약해진 것이 많다. 그러니까 침을 빨아들이는 건 전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침의 기를 흡수하려고 하는 몸의 작용이 침을 갖다 자꾸 당겨놓는 거예요. 허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거꾸로 침이 떠오르는 것은 실열인데 대부분 반발한다. 실열이 있는 곳에 자침하여 떠오르는 것은 침 자체가 뜨거워져 있다. 섬세한 감각으로
임상을 하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기감으로 느끼는 열감입니다. 실제로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침이 뜨거워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침을 자침했을 순간에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실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밖으로 내는 힘 때문에 침이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실하고 허하고 그걸 갖다가 침이 아르켜 주는 겁니다. 이를 시험해 보려면 어느 정도 깊이가 있고 혈자리가 큰 배부 유혈이 적당한데, 특히 간유는 비교적 안전하고, 조금 전에 깊이 넣어도 안전하고 약간 심자하여 혈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적당한 혈자리이다. 현대인인 대부분이 격유, 간유, 담유에 좌우차가 크고 특히 우측에 실 반응이 나타난다. 이거는 저도 요새 오른쪽이 다 항상 안 좋으니까 그런 걸 많이 나타난다. 이건 다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되죠. 스트레스하고 정신적인 거하고 마음 문제 이런 거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유침 시간과 치매 굵기입니다. 앞서의 치매 치료는 100회 1침이었고 2번 침으로 수분간 유침하면 됐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100회 우리 뜸하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치매 예방에 진짜 좋은 거예요. 부당 선생님이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침 시간이나 치매 굵기, 자외의 깊이는 환자의 병태나 체질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다. 유침이 무조건 길어야 좋고 반대로 무조건 빨라야 좋은 것은 아니고, 얼마나 유침에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따라야 하는데, 많은 임상 경험을 쌓으면 이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된다. 유침 시간이 긴 사람은 60분을 넘기도 한다. 환자마다 시간이 다른 것은 기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기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침 시간을 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병이 중해지고 있거나 이미 중병인 때다. 그러니까 유침을 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유침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갖다가 반응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병이 중해져 있는 상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응용입니다. 암의 예방, 이 간유가 암의 예방이 된다는 거. 암의 예방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사기를 간유로 없앤다는 것을 주저없이 허가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독한 사기를 간유로 없앤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거 꼭 써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모든 암을 예방한다. 이 혈자리는 모든 스트레스 덩어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게 간유라는 얘기죠. 스트레스는 간우를 일으키는 중요 원인이다. 자, 이 간울이, 이것은 간울 기체에서 습담, 사열, 그리고 어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혈이 생기고 또 어혈이 기체를 더욱 해서 이런 루프를 그리는 거죠. 루프를 그리다 보니 그러니까 기체를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사기를 없애두는 것이 만성 소모성 질환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만성 소모성 질환은 암도 들어가죠. 동시에 모든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것, 밝게 살 것을 생각하면 간유가 풀려온다. 그래서 여기 밑줄 쳐뒀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물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조금 힘은 옛날만큼 못하더라도, 그리고 밝게 살아나갈 것으로 해가지고 간유를 갖다 튼튼하게 하십시오. 병이 안 걸리도록, 그러니까 힘든 병에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유혈을 잘 조정해 두면 매우 뜨거운 무거운 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만성소모성 질환, 뇌질환, 심지어 심장의 무거운 질환 전부를 지배하는 혈자리로 생각해도 좋다. 암 질환에서
간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 질환에서 간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의 정체가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칠정에 가부적으로 열정인 사람은 거의 암에 걸린다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죠. 특히 암에. 치료는 그 발병 조건을 제거하면 된다. 그렇죠? 병이 생기는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간이 원인이면 간 고쳐주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 무슨 암이든 간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나는 올해 2010년 66세이고 곧 70세가 되지만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암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나는 침을 통하여 생명의 심층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주사나 약도 좋지만 침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침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침을 어줍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침을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침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병이라는 것도 그렇고 치료라는 게 결국 마음 먹기에 달린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침을 갖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환자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환자가 시술자를 갖다 치료하는 사람을 갖다가 믿지를 않으면은 병이 절대 안 낫죠.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심과 혼이고 그 신화가 육체이다. 그렇죠? 마음하고 그다음에 혼이죠. 의식과 무의식이 생명의 주인이다. 심과 혼이 견실하지 못하면 역으로 지배당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침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암질환을 자주 진료하고 있는데 배부 요혈의 대부분 어디를 만져도 10분이다. 그러니까 이걸 만져보면, 배부를 만져보면 이 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암을 냉이라 하여 온화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 분명히 온하면 좋아지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온화하는 것으로 표면의 기순환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의 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속의 열을 발산하는 것이다. 이를 오해하여 암은 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암은 열이다. 배부 열을 촉진하면 어디나 열감뿐이다. 특히 암의 병소 부근은 열이 매우 심하다. 그러니까 그 암이 생기는 그 부위를 만져보면 열감이 굉장히 느껴진다. 자, 이제 사법의 중요성. 난치병에 도전할 때 사법이 매우 중요하다. 보법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사기가 지독하기 때문이다. 이 지독한, 그러니까 암이라는 그 지독한 사기를, 암이라는 경우에 사기가 지독하기 때문이다. 결국 허실이 중요하다. 명대의 대명인 장경학은 결국 음양이다. 음양 중 표리나 한열도 중요하나 허실이야말로 의학의 대명제라고 말했다. 난치병을 진료할 때 통감하는 것은 보살을 틀려서는 큰일 난다는 것이다. 신중하게 하라. 사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정기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신중히 하라는 의미지, 난치병이면 무조건 사법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악화되어 최악의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제대로 진단을 내릴 수 없다면 건드리지 말라.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건 항상 매해 나오는 건데, 기의 허를 갖다가 항상 모니터링해서 침을 갖다가 사하는 침을 절대 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경근경락설입니다. 이 간이 얼마만큼 모든 것에 중요한 건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족걸음 간경은 근을 주한다. 맞죠? 그렇죠? 간주 근이죠. 간은 근을 견한다. 나는 이 근이 경건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경건이요. 각각경의 경건. 실제로 경건이 경락이라는 학설도 있다. 이에 대해서 문헌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장계빈으로서 나는 이것이 제일 오래된 예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근대의 뭐 사카이 바이켄이라는 쓴 사카이류 행자술이 있다. 사카이 선생의 저서 중에 침술 비요라는 책이 있다. 꽤 긴 1촌 3분의 침으로 행자를 하되 많은 침을 자침하는 것인데 숙이는 차치하기로도 경락은 경건이라는 그 사고 자체는 매우 흥미롭다. 그 앞에서 나온 얘기로는 침의 숫자를 엄청 많이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숙이라든지 이런 걸 차치하고 이 사람이 생각한 아이디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락은 경건이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오장에서 무엇이 지배하느냐 하면 간이다. 그죠? 근은 간이 지배하죠. 이 간이 역으로 오장을 지배하는 것이다. 간이 오장을 지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근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건을 조정하는 것은 오장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극론을 편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매우 중요하다. 제하단전에서 원기의 근본이 있는 곳은 경락적으로도 종근이라고 한다. 종근이라고 한다. 이 다음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근이라 하며 족삼경근과 족양명 경근이 교차하는 곳으로 하복부에서 음부에 걸친다. 하복부에서 음부에 걸친 그 부분입니다. 이곳에 힘이 빠지면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양의학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종근에 그 모든 기운이 다 빠지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생명관이다. 이 종근을 근이 지배한다. 간이 지배한다. 간. 종근을 간이 지배한다. 따라서 간은 오장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사카이류의 행자술은 여러 가지 행자술로 여러 가지 병을 고친 사람도 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경주의 태음, 고름, 양명의 근이 합하여 음기에 매는 곳, 묶이는 곳이니 모두 강근이다. 그 내용이 한자로 되어 있고요. 전원부를 종근이라 하는데 이것은 족솜, 태음, 거름의 경건과 조경명의 근근이 유주하고 있다. 이것은 음의 부분이면서 조경명이 들어오는 곳이므로 강근, 그러니까 강근 여기 나왔죠. 강근, 양경을 흐르는 근이라는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하복부의 상태가 쭈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은 실로 음중의 양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음중의 양을 보고 있는 것이다. 유경에서는 관원을 오장육부 지본 또는 12경맥지 근본, 그러니까 이 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3초 지원, 3초의 지원이라고 하고 있다. 즉, 이곳에 원기의 발원이라는, 이것이 원기의 발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음부로부터 하복에 걸친 부위는 축맥과 대맥이 교차하는 것으로 조금 더 아래가 매우 중요하다. 배꼽을 중심으로 상하로 나뉘어 공간적인 기의 편절을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근처에서 생명력의 유무를 진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상적으로도 허리에서 아래쪽으로 힘이 빠져 자주 넘어지는 환자에게는 관원혈에 다장구를 하면서 조경명의 삼리혈에 뜸을 떠 하처의 강화를 도모한다. 이와 같이 종근의 부분이 하반신을 지지하고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하반신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거잖아요. 기운 차리는 혈자리 아닙니까? 이거 관원도 삼리도 그렇고 이것이 종근과 굉장히 중요하고 하반신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게 종근이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상반신의 그러니까 하반신이 종근이고 그리고 그 하반신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상반신의 또 근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자가 마루 종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종교할 때 뭐 종자랑 같은 종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이나 역사를 보면 지역이나 시대가 달라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의학의 법칙성이라고 생각한다. 나연풍도 그런 의미에서 경근, 경락설을 평가하고 싶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런 입장에서 한 번 더 간을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